이제 레뮤제 안에서 보통 저희 그 학과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면 흔히 이런 답변이 되돌아옵니다.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물과학과, 동물생명공학과, 동물자원공학과, 심지어 동물자원봉사학과 이런 과까지 나옵니다. 이런 과들 다 합하면 단과대 하나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별의별 게 다 나오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희 학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식품가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심지어는 음식을 조리하는 식품조리학과로도 많이들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학과 안 다니고요. 식품유통공학과 20학번 김민지입니다. 저는 동물자원과학과 21학번 길세원입니다.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점심에 뭐 드시고 오셨나요? 찐빵 먹었어요. 오. 맛있는 거 많이들 드셨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 반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고기 반찬은 저희 두 학과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고기 반찬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뱃속가게 가게 되었는지 오늘 이 강연 식 로드맵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고기 반찬이 어떻게 우리 식탁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처음 시작은 바로 이 농가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농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높은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우리 식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에게 단백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고품질의 축산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은 동물자원과학과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고품질의 축산물과 양질의 단백질이 생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좋은 사료를 주고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주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높은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쉬워 보이는 과정들 속에도 여러 가지 배워야 할 점, 연구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과정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사료 주기입니다. 동물자원과학과에서는 실험을 통해 사료 안에 있는 성분을 분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료 안에 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건조를 통해 사료 안에 수분 함량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배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과 같은 영양 성분들이 얼마나 사료 안에 들어가 있는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는 동물들이 이 사료를 먹었을 때 얼마만큼의 영양 성분을 얻을 수 있고 동물들의 위장 내에서 이 영양 성분들이 소화 흡수가 얼마나 잘 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영양 성분에 대해 알고 좋은 사료를 줄 수 있으면 이 사료를 제때 주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사료마다 들어있는 영양 성분은 각자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료도 있고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료들은 언제 어떻게 줄지를 알고 줘야 합니다. 여기 다 큰 성인과 아기가 있습니다. 이 성인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덤벨을 들고 운동을 하면서 항상 맛있다 이렇게 외치고 또 더 아름다운 근육을 위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합니다. 근데 평소에 보통의 아기가 어머니가 차려준 식단을 딱 쳐내면서 이건 근손실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내장기관, 골격의 발달과 성장이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 보충제보다는 성장에 목표를 두고 영양 성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인도 이미 성장기가 지난 시점에서 성장을 목표로 영양 성분을 섭취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체형에 맞게 영양 성분을 섭취해야 하죠.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소는 이제 성장해야 하고 소화기관이 발달해야 하는 어린 시기에는 장 건강을 도울 수 있는 섬유질이 많이 포함된 사료를 먹습니다. 그리고 다 큰 소는
지방량과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육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사료를 먹습니다. 마지막, 좋은 환경 제공하기입니다. 이렇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바로 이제 환경과 질병입니다. 축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이 축산 분뇨들은 그 악취와 오염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주된 요소에 속합니다. 그리고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은 동물들로 하여금 질병에 노출되기 쉽게 만들죠. 여러분들 모두 지금 전 세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속하는데요. 이 인수공통 전염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조류독감, 결핵, 천연두 등 여러 가지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수공통 전염병이 과연 무엇일까요? 인수공통 전염병은 가축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적으로 전파되는 질병을 뜻합니다. 즉,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길 수 있고 사람에서 동물로 옮길 수 있는 질병을 뜻하죠. 그리고 축산물은 이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이 질병들의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물에게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제공하고 그 동물의 사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미리 알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의 확산을 막고 친환경적, 위생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건강한 축산물 외에도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잘 키워놓은 가축을 누나가 어떻게 유통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학과에서 영양가 있게 기른 돼지는 농장에서 나와서 도축, 포장되어서 여러분들의 식탁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저희 학과인 식품유통공학과에서는 이 돼지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먼저 돼지 유통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생산자에서, 즉 농장에서 나와서 돼지는 도축장으로 이동해요. 도축장에서는 돼지는 필요에 맞게 부위별로 가공, 포장됩니다. 이후로는 정육점이나 급식과 같은 곳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에게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통 과정에서 다른 농산물과 다르게 돼지와 같은 축산물들만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인 과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은 농산지에서 나와서 생산자 단체나 산지 수집상이라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도매시장에 경매로 팔립니다. 이후에는 소매상들에게 넘어가서 급식, 외식 등 아니면 홈플러스 이런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가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돼지와 같은 축산물의 경우에는 선진과 같은 큰 기업이 생산자와 계약을 맺어서 사료나 가축과 같은 자원을 제공하고 생산자가 잘 기른 가축을 다시 받아서 소비자에게 팔아넘깁니다. 직접. 그래서 즉 생산자부터 도축 과정까지 통합된 유통 체계를 축산 계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유통 과정 같은 거를 활용해서 저희는 새로운 유통 경로를 기획해서 교수님들과 학생들끼리 토론을 나누기도 합니다. 앞에서 배운 유통 경로는 돼지가 안전하게 이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돼지가 안전? 어떤 걸 말하는 거지? 다치지 않게 하는 걸 말하는 건가? 아니면 뺏기지 않게 하는 걸 말하는 건가 싶으신가요? 돼지는 여기서 안전하게는 위생적으로랑 같은 말로 돼지를 우리가 먹었을 때 인간에게 위협이 될 요소를 없애는 걸 말합니다.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전공 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유해물질 관리하기 부분 중에서 유해 미생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미생물 검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균이나 기생충에 감염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판매되기 전에 저희가 배운 미생물 검사를 통해서 미생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계신 저희 선배님들께서 소비자에게 갖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돼지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배운 안전한 유통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많이들 고려하시는 가격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많이들 꽤 들어보셨죠, 그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간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에요. 게다가 발생이 되면 주변 국가에 쉽게 감염될 정도로 양돈 산업에는 어마무시한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처음 보고된 후에 2019년 대한민국에 발생되어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유행한 직후에는 많은 돼지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물량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돼지고기가 그만큼 귀해지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돼지고기의 가격이 점차 하락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를 아무도 찾지 않으니까 돼지고기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돼지고기와 같은 축산물들의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축산물들의 가격은 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목에서는 경제 관련 과목도 배우면서 돼지고기의 가격을 변하게 만드는 요인과 그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분석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앞에서 말한 사육, 도축, 소매, 안전관리와 같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의 식탁에 고기 반찬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에 고기 반찬이 도착하기 위해서 저희 두 학과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이제 이렇게 저희는 위, 식, 주, 중, 식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환경과 질병이라는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품질 축산물을 추구하기만 한다면 환경오염이나 동물 복지와 같은 중요한 부분들 또한 놓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과목들은 단지 여러분들의 식사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두 학과가 서울에서는 건국대학교가 유일할 정도로 몇 없는 학과예요. 하지만 앞으로 환경이나 기술 이런 다양한 분야랑 결합하게 된다면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이 학과가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저희의 커리큘럼을 배우는 또 다른 학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물자원과학과와 식품유통과학과가 어떤 과목들을 배우고 어떤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두 학과가 얼마나 깊이 녹아들어 있는지 그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